성민 씨 왔어요. 오 대표의 말에 식탁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던 세 사람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한 명은 반백의 쇼커트 여성이고 나머지는 서로 키 차이가 많이 나는 중년 남성 둘이었다. 세 사람 모두 혈색이 좋고 얼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오 대표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다. 성민 씨는 다 아실 테고 이분은 직접 소개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이현이 짧게 고개 숙였다. 세 사람도 가볍게 상체를 수그렸다. 두 눈에 호의와 호기심을 담고 서였다. 그렇지만 그건 나이 들며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적당히 낮춘 까다로운 듯 무심한 관심이었다. 실제로 어떨지 모르나 이현은 그렇게 느꼈다.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이현도 바로 그렇게 변해서였다. 이현 씨는 성민 씨랑 여기 앉으시겠어요? 오 대표가 식탁 한가운데 자리를 가리켰다. 이현을 중심으로 양옆에 오 대표와 성민이, 맞은편엔 나머지 세 사람이 앉는 구도였다. 이제 다 모였네. 최 이사님이랑 이상무님은 오늘 못 오신다 했어요. 8인용 식탁에 6이라 자리가 결코 좁지는 않았는데 다채로운 식기와 한 사람 앞에 놓인 컵만 3종류라 식탁이 꽉 차 보였다. 앞에 세 사람이 이현에게 차례로 명함을 건넸다. 이현이 명함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정보를 빨리 익히려 애썼다. 왼편 반백의 쇼커트 여성이 서. 가운데 키 작고 둥근 얼굴의 남성이 박. 그 옆에 훤칠하니 눈썹 짙은 남성이 김이었다. 서는 명상센터 소장이고 박은 성형외과 의사. 김은 법률회사 변호사로 소속은 다 달랐지만 입성만큼은 모두 깔끔하니 귀티가 났다. 성민 말로 이들은 평소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다 했다. 그래서 성민 입에서 우연히 이현 이름이 나왔을 때 다들 큰 호감을 보였다 했다. 말이 경영자 과정이지 그 안에도 별별 부류가 다 있어 결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쉽지 않은데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며 성민은 덧붙였다. 대신 그분들은 나를 이벤트 회사 대표로만 알지 결혼식 하객 대행 업무나 장례식 문상 대행 사업하는 건 모르니 누나도 말 조심해달라고. 성민 소개로 몇 번 신부 측 친구나 고인의 제자 역을 맡으며 생활비 고비를 넘긴 적 있는 이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통성명 후 어색한 기운이 돌자 박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저도 대학 때 연극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낯선 이와 대화할 때 종종 듣는 말이었지만 이현은 신기하다는 듯 활짝 웃었다. 정말요? 거기 있는 걸 없는 척하고 없는 걸 있는 셈 치는 건 연극의 중요한 약속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건 가식이나 위선과는 다른 거였다. 네, 사실 저 이래봬도 로미오도 했었어요. 옆에서 잠자코 있던 김이 박에게 무안을 줬다. 실제로는 당나귀 한 주제에 아니야, 그건 한여름밤의 꿈때고 연습 때 로미오 몇 번 했어. 주연 대타로. 박이 이연의 눈치를 보며 해명했다. 이연은 작게 웃으며 두 분은 대학 때부터 허물없는 친구였나 보다 짐작했다. 박이 귀 안 죽고 가슴을 폈다. 그래도 한 건 한 거지, 로미오. 오 대표가 자연스레 화제에 끼어들었다. 저 이연 씨 그 공연 봤어요. 몇 해 전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한... 오 대표가 미간을 찌푸리다 금방 제목을 기억해냈다. 안티고네. 순간 박이 손가락을 튕겨서 허공에 딱 소리를 내며 외쳤다.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 맞죠? 이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이 즐거운 듯 덧붙였다. 대학 때 대본 읽고 무척 놀랐거든요. 선으로 향한 유혹은 얼마나 끔찍한가. 학창시절 내내 도덕만 배우다 그 대사 보고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죠. 아, 선도 유혹일 수 있구나 하고. 이연이 그건 브레히트인데요. 라고 말하려다 그냥 미소 지었다. 옆에서 성민이 이연을 축혀 세웠다. 지난 연말에 보이체크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취소됐어요. 공연 일주일 앞두고 상대 배우가 확진돼서.
이현은 눈을 내리깔며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다. 공연 전까지 오직 감염되지 않는 것만을 목표로 친구도 안 만나고 운동도 집에서만 하며 연습에 매진했는데 엄마 칠순잔치까지 불참해 형제들 원성도 자자했는데 그래, 그랬지. 주연 배우와 함께 술 마신 다른 조연들의 확진이 줄줄 이어지며 모든 게 엎어졌지. 그 공연은 톱스타급 배우가 보이체크로 나오는 데다 이연이 본인 나이보다 10살 이상 어린 마리 역을 맡아 그 자체로 화제였다. 그래서 이연은 2달 내내 다른 사람 대사까지 희곡 전체를 달달 외웠다. 이연은 이제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마리는 없을 듯해 낙담했다. 그 사이 시간과 이력, 출연료를 동시에 잃은 건 덤이었다. 이윽고 박 왼편에 앉은 서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대에서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연극이죠? 저도 젊을 때 베를린에서 봤어요. 이연이 서의 얼굴을 흥미롭게 응시했다. 뷰히너 맞죠? 우리 그것도 했었어요. 박이 다시 반색했다. 나는 보이체크 하고 싶었는데 연출이 군악대장 시키더라고. 김도 그때 일이 기억나는 듯 씩 웃었다. 아니야, 너는 너한테 어울리는 역을 한 거야. 이연은 박에게 보이체크나 군악대장보다 의사역이 어울린다 생각했지만 말로 뱉지 않았다. 술은 뭐로 하시겠어요? 오 대표가 호스트답게 물었다. 이연은 저는 그냥 여기 물 마시겠습니다. 라고 했다. 기분 같아서는 차가운 맥주로 실컷 목을 축이고 싶었지만 간신히 자제했다. 술은 전혀 안 하세요? 김의 정중한 물음에 이연은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 있어 금주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방역기간 동안 극장 10곳 중 8곳이 문을 닫고 이연도 현재 일이 없는 상황이면서 그랬다. 그럼 잔만 받아두세요. 드시지는 말고. 거기 그 잔 괜찮죠? 오 대표가 크리스털 디켄더의 우아한 목 부분을 쥐고 물었다. 수십 년간 거위 목을 잡아온 농장주 마냥 능숙한 몸짓이었다. 디켄더 안에 검붉은 와인이 이연의 눈앞에서 매혹적으로 출렁였다. 네, 주세요. 오 대표가 이연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자 목선이 깊고 둥글게 파인 검정 니트에서 짙고 달콤한 향이 났다.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건배할까요? 오 대표의 제안에 모두 잔을 들었다. 제가 지화자 하면 다들 좋다 하는 겁니다. 박의 농담에 다들 부끄러워하는 찰나 김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보다는 좀 수준이 있습니다. 아직 후회하지 마세요. 자, 다시 우리 이연 씨 환영하며 건배해요. 오 대표의 정리에 사람들이 내려놓았던 잔을 들었다. 건배! 이윽고 6개의 팔이 움직이자 교회 종소리처럼 맑은 소리가 겹겹의 원을 그리며 허공에 퍼져나갔다. 이연은 크리스털 잔을 입에 살짝 댔다 술은 들이켜지 않고 조용히 내려놨다. 그러곤 입에 잔 닿는 느낌이 좋다고 비싼 건가 보다 추측했다. 사실 좀 망설였는데 이 자리에 오기 잘했다고도 생각했다. 별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놀다 가도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연은 자신이 이런 자리를 가져본 게 참으로 오랜만임을 깨달았다. 지난 20여 년간 사람 만나 사람 앞에서 사람을 연기하는 게 일이었으면서 그랬다. 모임 초반 화제는 단연 이연 중심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이연에게 조심스레 질문하고 이연 말에 귀 기울이고 자기들이 잘 모르는 분야 얘기에 즐거워했다. 그러다 가끔 유명 배우 이름이 나오면 나중에 그분이랑 같이 봬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슬쩍 얹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영어 연극하는데 혹 잘 아는 연출이 있는지 물었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면 가장 좋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분을 찾는다면서. 누나 연출했었어요. 드라마 틀기로도 유명하고 라고 자랑하자 이연은 가르치는 능력은 전혀 다른 거라며 손살에 쳤다.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화제는 이렇다 할 중심 없이 이리 쏠렸다 저리 쏠리며 자연스레 흩어졌다. 사람들은 둘이 소곤댔다, 셋이 도란댔다,
다시 전부 대화에 참여하는 식으로 모임을 즐겼다. 그리고 이연은 이 편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이연은 섣불리 타인을 판단하는 대신 가능하면 저 사람들처럼 생각하자. 저들 입장에서 느끼고 즐기며 저 사람들이 되어보자 다짐했다. 그러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그들의 말투와 동작을 따라하다 관둔 뒤 싱겁게 웃었다. 세상에 주류다운 몸짓과 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모습이 민망해서였다. 다만 이연은 웃고 떠드는 와중에도 그들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상대에게 직접 가하는 힘이라기보다 스스로를 향한 통제력이라 할까. 오랜 시간 판단과 선택이 몸에 밴 이들이 뿜어내는 단단하고 날렵한 기운이었다. 얼핏 사람 좋아 보이는 박도 마찬가지였다. 이연은 자신이 대상을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에 작은 만족을 느꼈다. 타고난 성정이라기보다 수양의 결과였다. 어렸을 땐 정말 타인을 시시콜콜 판정했는데 지난 세월 시간의 물살에 깎이고 깨지며 둥그러진 마음이 있었다. 실제로 20여 년간 이연이 여러 인물에게 자신의 몸을 빌려주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해와 갈등이, 드라마가 생겼다. 최근 들어 배역 스펙트럼이 점점 좁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연은 배우로서 지금 제 나이와 경험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 이연은 인간을 더 연민하게 됐으니까. 이연은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나 현대의 범인 못지않게 그 나머지 사람들을 애정하게 되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을,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을, 변명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약한 이들을 깊이 응시하게 되었다. 우선 이연부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연은 착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에게 더 끌렸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쩌면 젊은 시절 주사 때문에 동료들이 이연을 기피한 적이 있어서일지 몰랐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성민은 잘 몰랐지만 이연은 요즘도 종종 자신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늘 맞는 그런 역 말고 새 역을 입고 새 말을 쏟아내고픈 충동에 사로잡혔다.